1950년, 1951년 경인년 신묘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송백목의 명을 가지고 있다.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듯이 덕이 하늘에 닿고 땅을 뒤덮는다. 경인년과 신묘년 송백목은 차가운 나무이다. 설령 얼음이나 서리, 혹은 눈이나 추위라 하더라도 그들의 기계나 절개를 손상시키지 못하며 금 또한 그들을 억제하거나 극하지 못한다. 천간을 덮고 있는 경신금도 이들을 극하지 못하니 자연히 뛰어난 인재가 된다. 1950년 경인년 강인하고 용맹하고 독립적이지만 한 가지 흠이라면 약간의 오기 같은 것이 있다. 이들은 자존심이 강하며 단독 행동을 좋아하고 복종하기를 원하는 일반인들을 잘 보호한다.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위를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 더욱 잘 맞는 편이다. 이들은 의리를 중시하고 신용을 지키며 일단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강자에겐 용감하게 반항하지만 약자를 동정하며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 그런 면으로 인해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속기 쉬우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 이들은 막다른 골목에 빠졌다가도 살아나는 명이니 중년에 좋은 일이 생긴다. 젊을 때는 변화가 많은 편이며 매사에 손해보기 쉽지만 중년이 지나면 좋아진다. 남자들은 집에서 권위를 갖게 되며 여자들은 인연운이 다소 약한 편이다. 그러나 경인년 여자들은 인성이 진중하고 안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며 현명하고 내조를 잘한다. 1951년 신묘년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고 의로움을 보면 용감하게 행동한다. 사람됨이 정직하고 마음은 곧지만 말이 다소 직설적인 편이다. 육친의 인연이 다소 약한 편이고 어떤 일을 할 때는 강인하면서도 온화함을 겸비한다. 또한 매우 착실한 편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노력해도 더욱 쉽게 성공한다. 돈을 잘 벌지만 재물을 지키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일생의 옷과 음식에 걱정은 없다. 운세에 변동이 있는 편이지만 군대, 공공기관, 교육, 정권, 법률 방면으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신묘년 남자들은 선천적으로 재능이 뛰어나며 결혼 후에 재산이 더욱 풍부해지는데 사업은 잘 맞지 않다. 여자들은 복이 매우 많으며 자녀들 또한 효심이 깊다. 이들은 젊을 때 부단히 노력하여 중년이 지나면서 생활이 점점 더 윤택해지고 평안해진다. 1952년, 1953년 임진년, 계사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장유수의 명을 갖는다. 이는 연못에 물이 가득 찼지만 수원에서는 물이 계속해서 넘쳐 흘러 물이 끝없이 흐르고 흐르는 모습이다. 장유수명을 가진 사람들의 성인이 된 후에 부귀를 얻게 되는데 처음에 흘러나온 물은 흙의 방해를 받거나 물이 너무 왕성하게 범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52년 임진 장유수의 명을 가진 사람들은 빗속의 용이다. 이들은 심성이 착하면서도 강하고 대범하며 똑똑하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매우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며 덕을 쌓고 선을 행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성의 유혹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생 동안 많이 뛰어다니며 노력하는 편으로 공공, 교육, 법률, 금융 등 성실하게 일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적합하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이루는 것이 적을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명성과 이익이 가득하고 성공하게 되며 노년에는 부귀해진다. 일반적으로 그 성공의 시기가 늦는 편이지만 크게 성공하는 대기만 성형이며 평안하고 길한 운명이다.
1953년 계사 장유수의 명을 가진 사람들은 풀 속의 뱀이다. 이들은 만물에 은혜를 베푸는 덕이 있는 사람들이며 매우 총명하다. 또한 재테크 능력이 뛰어나고 큰 잠재력을 가졌다. 겉으로 보기에 다소 차가워 보일 수는 있지만 마음이 매우 따뜻한 사람들이다. 문학적, 기술적, 예술적으로 재능이 매우 뛰어나며 복이 매우 두텁다. 좋은 심성으로 인해 신망을 얻게 되며 그로 인해 언제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어린 시절에는 고생을 할 수 있지만 30이 넘어서면 출세하고 성공하기 시작한다. 중년이 지나서는 큰 명성을 얻게 되며 노년에는 평안하다. 몸이 허약한 편이니 계사년 남자들은 주색을 멀리해야 한다. 계사년 여자들은 매우 현명하다. 사업 능력도 뛰어나며 행복한 운명을 타고났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다. 1954년, 1955년 갑오년과 을미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중금의 명을 갖고 있다. 모래에 금이 있다는 것은 단단한 땅을 의미하며 그 땅 속에는 진귀한 보물이 숨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금은 재련을 거쳐 형태를 갖추기는 했지만 강한 불길에 뭉쳐진 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은 모래에 묻힌 것과 같으며 노력하여 채취해야만 드러난다. 따라서 이들은 뛰어난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날이 매우 창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쉽다. 또한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은 편이며 귀인이 적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사중군명을 가진 사람들은 불등화명을 만나는 것이 길하다. 1954년 갑오년 갑오년 사중군명을 가진 사람들은 왕성한 부를 만나면 단련되고 성공하게 된다. 이들은 포부가 크며 기계가 있고 강직하며 인덕을 가지고 있다.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특히 길한데 공부를 해도 남들보다 뛰어날 것이며 전쟁터에 나가도 공을 세울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다. 이들은 대들보가 되는 인재들이며 스스로의 재능으로 평생 복과 녹을 얻고 장수를 누릴 수 있다. 진취적이고 자립심이 강하며 일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용감하고 근면하다. 다만 약간 성급한 편이며 작은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성격으로 질투심도 있는 편이다. 갑오년생 남자들은 매우 출중하며 여자들은 귀부인의 운명이다. 1955년 을미년 을미년생들은 어진 마음으로 덕이 있으며 길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 중에서도 귀한 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세출의 영웅이며 문무를 막론하고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된다. 자식이 적은 편이기 쉬우며 보수적이고 소심하게 행동할 때도 있지만 천성이 순박하고 인자하다. 이들은 야망이 크며 지략에 능해 인망을 얻게 된다. 또한 인복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 대부분 일찍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지만 중년에 나쁜 이성이 꼬이기 쉬우니 유의하는 것이 좋다. 비록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행복이 넘치는 운명이다. 1956년, 1957년 사나화의 명은 풀 사이에서 밝게 빛나는 반딧불과도 같고 반짝이는 꽃과 같으며 추운 숲의 나뭇잎에 비치는 빛과 같다. 대부분의 사나화명을 가진 사람들은 일찍이 그 품격을 드러내고 영광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힘든 나날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산 아래 불은 하늘에 있을 때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양이 산 아래로 내려가고 나면 그 빛이 흙과 나무에 닿게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안정이 되며 재물운이 따르고 부귀를 누리게 된다.
1956년. 일반적으로 이들은 매우 총명하며 지혜롭고 품성이 고상하다. 예술적으로도 독특한 미학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에서 미세한 점을 발견하는 데 능숙하고 뛰어나면서도 독특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 의리를 중시하고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사업을 하기에도 적합하다. 이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돈을 잘 벌 수 있고 전국적인 사업을 펼칠 수도 있다. 성격이 유순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을 좋아하며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쓰기도 한다. 그러나 다소 급한 편이고 모험을 좋아하는데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과욕을 부리게 되어 기복을 자초하기 쉽다. 어릴 때는 다소 힘들고 가족 간의 정이 두텁지 못하며 인연운이 좋지 않은 편인데 전적으로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해 생활을 풍족하게 만들고 사업을 일으킨다. 이들은 일생 동안 행운이 많이 따르고 좋은 기회를 많이 얻게 될 것이며 재물운도 매우 좋다. 1957년. 1957년생 산화불의 명인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겸손하며 시간관념이 강하다. 정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며 자상하다. 착하고 마음이 넓으며 겉과 속이 한결같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한다. 또한 체격이 건장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총명하여 독립적으로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 사업운이 매우 좋은 편이지만 고집을 부리면 분쟁이 일어나기 쉬우니 참고 양보하는 것이 좋다. 관직에 나가는 것도 매우 이로우며 일생이 매우 귀한 격으로 용, 소, 뱀의 해에 운세가 더욱 번창하고 사업이 순조로우며 재물이 쌓인다. 대부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며 자손들이 효성스럽고 만년에 유복하고 장수한다. 1958년, 1959년. 평지목의 운명인 사람들은 처음에 싹이 트고 가지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 오직 비와 이슬의 공이며 눈과 서리가 쌓이는 것을 싫어한다. 평지목은 토지의 비옥함과 안정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성격이 온화하며 평온하고 어려움과 도전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모험적인 행동을 싫어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고 계획을 잘 세운다. 또한 일을 세심하게 처리하며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한다. 대부분 매우 가정적이며 가족애를 중시하고 따뜻한 가정생활에 관심을 기울인다. 낭만과 열정을 좋아하며 가족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랑과 즐거움을 가족들에게 나눠준다. 이들은 본성이 매우 안정적이며 심리적으로도 평온하여 일반적으로는 격렬한 운동을 선호하지 않지만 좋은 지구력과 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변의 소인배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1958년 무술년. 무술년 평지목의 운명인 사람들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며 본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다. 중년과 말년에 재물운이 형통하게 된다. 다만 고집이 있는 편이고 주변의 소인배의 방해를 받기 쉬운 편이니 금전관계에서 더욱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성격이 다소 내성적이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다. 또한 의리가 있고 정이 많은데 애정 방면에서는 다소 수동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비록 큰 부귀는 아닐지라도 일생에 입고 먹는 걱정이 없을 것이며 전반적으로 매우 순조롭다. 1959년 기해년. 기해년 평지목은 스스로 자라나는 자생목이며 뿌리가 깊고 가지가 무성하다. 성격이 좋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항상 미소 지으며 목소리가 작은 편이지만 진실함이 느껴진다.
이들은 친구를 사귀는 것을 좋아하며 일적으로든 일상생활에서든 주변 사람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이웃들과는 가족처럼 잘 지내며 뭔가 잘못됐을 때 서로 부축해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뛰어난 재능과 지혜를 겸비했으며 열심히 일하는 노력형 인간이다. 항상 노력하여 발전하며 사회성이 뛰어나 대인관계가 매우 좋다. 성격이 온화하며 인복이 좋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다.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생 동안 권력을 잡을 기회가 있을 것인데 재정적인 방면으로는 낭비하기 쉬우니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생 복을 누리게 되며 기해년 여성은 대부분 총명하고 재력이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된다.